아닙니다. 더 시장입니다. 금요일 장은 장 초반에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장 중반에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만났는데 둘이 막 싸우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조금 지켜를 봤는데 둘이 좀 굉장히 싸웠다. 젤렌스키는 끝까지 무릎을 굽힐 생각이 없었고요. 트럼프는 히토리를 계속적으로 뺏고 싶어서 젤렌스키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쫓겨났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함에 있어서 빨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리스크가 없어져야 주식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잘 되길 바랬는데 협상이 결렬됐다. 젤렌스키는 깡이 상당히 좋다. 그럼과 동시에 3대 지수는 음전을 하였죠. 음전을 하였는데 장 막판 한 5분 남기고 갑자기 들어올리면서 괜찮은 상승으로 마무리를 해줬다. 최악의 순간에서의 최악의 악재는 호재다.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더 이상 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단기적인 바닥이다. 뉴스는 거들 뿐. 3대 지수 모두 벼랑 끝에서 살려주는 모습. 공포지수는 이제 바닥권인 공포지수 18을 찍고 20으로 소폭 상승. 푸데크로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 0.80. 엔캐리 청산 때는 뭐 한 0.90 이상으로 올라섰고 그 후에 다시 한번 불안감이 조성되었던 9월에 0.85까지도 올랐다. 그리고 현재 0.80이다. 이제는 좀 단기적으로라도 내려와 줘야 되지 않나.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일간, 주간, 월간 모두 테슬라 그리고 롱에 상당히 좀 몰빵이 돼 있는 모습. 키움전사들이 좀 숏을 좀 타줘야 증시가 좀 계속적으로 오를 텐데 미친 듯이 정말 물을 타고 있는 모습은 솔직히 좀 긍정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키움전사의 항복이 없다.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음 주 어닝 발표는 브로드컴 목요일 장후입니다. 다음 주 주요일정입니다. 월요일에는 한국이 휴장이고요. 미국 제조업 PMI 그리고 화요일에는 중국의 대형 행사인 중국 양회 수요일에는 미국 민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서비스업 PMI 목요일에 이제 유럽 22 금리 결정이 있는데 금리는 25bp 인하 예정으로 예측이 잡혀 있고요. 장후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 금요일에 미국 2월 고용 보고서가 있습니다. 최근 계속적으로 증시가 내리고 있고 이 고용 보고서마저도 여전히 고용이 탄탄하다라고 발표가 되면은 미국 연준은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 증시는 상당히 좀 쉽지 않아지는 상황이 되겠죠. 2월 마지막 주차는 나스닥 QQQ가 3.4%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고점 대비 6%가 내리는 상황. 증시가 아무리 상승장이라도 10% 내외의 하락은 매년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 10% 후반대까지의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더 이상 상승장은 아니고 이제 하락장으로 치는 것이죠. 제가 보는 하락장의 진입 기준은 그거 들었잖아요. 검정색 상단선, 검정색 하단선을 캔들이 몸통으로 이탈한다. 그러면은 하락장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금요일에 추가 하락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윗꼬리로 조금 말아 올려줬다. 롱의 보조지표 주봉을 보면은 다우산업이 주봉이 빨간색 양봉이 꽂혔다. 그러나 S&P와 나스닥 종합은 큰 장대 음봉이 꽂혔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우산업이 양봉이 꽂혔다는 거죠. 주봉이요. 다우산업은 전체 지수를 약간 선행하는 느낌이 있고요. 그러나 S&P와 나스닥이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위에서 아래로 좀 터치를 하고 내려갔다.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주봉의 흐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US100 나스닥 지수 차트 일봉을 봤을 시 일봉상에는 그래도 스토캐스틱이 상당히 과매도권이다. 어쩌면은 미국 증시가 현재 하락장으로의 진입이라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그래도 단기적인 좀 반등은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요일 저점이 나스닥의 최저점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차트상으로 봤을 시 목요일에 종가 캔들 저점을 갱신했기 때문이죠. 밑꼬리가 아닌 종가 기준으로 캔들 저점을 갱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방의 채널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빨간색 상단, 빨간색 하단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기도가 아닌 대응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방의 채널을 그어봤다.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반등을 할 수는 있겠으나 중기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이때 연속적으로 내린 각도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그래도 증시는 파동을 그리면서 올랐다 맞고 떨어지고 올랐다 맞고 떨어지고 다시 올랐다가 맞고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파동을 그리면서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패닉셀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매도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을 때 공포지수가 그래도 피어나 뉴트럴로 갔을 때 그때 약간의 매도를 하는 것이지 공포에 질려서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습관이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의 추세는 지금 조금 위태위태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TQ도 상당히 좀 위험했어요. 검정색 상승 추세, 검정색 하단을
이탈하고 금요일에 극적으로 말아 올려줬으나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검정색을 리테스트하러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패닉셀을 하려면 반등이 왔을 때 매도를 하셔라. 엔비디아도 진짜 최악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파란색 선에 진입해주는 모습. 반도체는 정말 23년 상승장이 시작되고 나서 쭉 저점을 이은 이 파란색 선 거의 터치를 하고 극적으로 올라주는 모습. 반도체가 지금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데 그래도 패닉셀을 하더라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쏙슬 같은 경우는 무려 엔캐리 청산대의 저점도 갱신해버리는 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 쏙슬도 이제 빨간색 상단선 그리고 하단선을 작도를 해보았는데 그래도 조금 도의적으로 일시적인 반등으로 올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테슬라 최근 가장 핫한 종목이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말해서 하방의 채널이에요. 파란색 상단, 파란색 하단, 하방의 채널에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다시 맞고 떨어지는 중입니다. 떨어지는 중이에요. 저점을 섣불리 예측해서는 안 되는 차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릴 때도 이 스토캐스틱을 참고하면 좋은데 이 파동을 그리면서 내린다. 스토캐스틱이 과매도일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 싶더라도 조금 참아야 된다. 단기적인 저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고 반등.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고 반등.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를 한 금요일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만약에 굉장히 좀 긍정의 희망 회로를 굴렸을 때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뚫고 가느냐,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지느냐, 방향을 결정하게 될 터인데 이때가 만약에 오는 것조차도 굉장히 희망 회로긴 한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좀 결정을 해야 돼요. 저점에서 만약에 샀다고 하면은 약간의 좀 물량을 줄여야 되겠죠. 저항선이니까. 주식을 뭐 희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주식은 대응이다. 어쨌든 현재 테슬라는 금요일의 저점을 훼손하는 캔들이 다음 주에 나와서는 좀 안 된다.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조금의 하락을 보여주더라도 이 지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S&P 스파이 일봉입니다. 스파이도 이제 엔캐리 청산대의 그 미친 하락의 추세선까지는 뭐 오진 않고 이렇게 반등을 해준 모습이죠. 적절하게 반등을 해줬다. 좀 안정적이다. 나스닥보다 S&P가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6%를 조금 샀어요. 금요일에 조금 사서 S&P 3배 6%를 조금 사서 분할 매수를 좀 시작해볼까 했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조금 매수를 하고 나서 상승을 보여줘서 한 3% 정도의 수익이다. 기분이 좋거나 뭐 그러진 않고요. 하여튼 6%는 일단은 파란색 선을 좀 지켜주는 흐름이다. 단기적인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을 좀 해소를 하고 추가적으로 오를 시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까지는 조금 홀딩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우지수, 다이아도 약간의 좀 반등을 해주고 이평선은 좀 내려오고 있다. 이평선까지는 좀 반등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숏의 보조주입니다. 일단은 금요일에는 굉장히 위험했던 게 속스 S와 SQQQ가 볼린저 밴드 둥둥이었어요. 볼린저 밴드 둥둥으로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볼린저 밴드 둥둥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캔들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나온 거죠. 그게 롱의 기술적 반등의 자리에서 롱이 기술적 반등을 해줬다. 그런데 그게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나스닥은 중장기적인 하락장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던 것이죠. 다행입니다. 키움전사의 순매수가 롱에 계속적으로 개미가 이렇게 타고 있는 것은 좀 바람직하진 않다. 코인의 공모지수 26이고요. 코인베이스 최후 지지선이었던 검정색 선, 이 검정색 선을 크게 한번 이탈을 해주고 억지로 그어놓은 파란색 선에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인데 단기적으로 좀 오르더라도 이 검정색 선이 좀 강한 저항이 될 수가 있다. 코인베이스는 내려도 너무 도가 지나치게 내렸다. 비트코인은 주말간에 약간의 하락을 좀 멈추려는 흐름이 아닌가. 주말의 무빙은 거래량이 좀 없는 편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둬서는 안 되나. 그래도 빗가게 빨간색 선을 좀 트라이하고 있다.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고 횡보를 하다가 이평선에 맞아주는 흐름까지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게더리움을 진짜 끝까지 아니다 싶으면은 뭐 다음 반감기까지 가져갈 정신무장이 돼 있지 않으면은 홀딩을 하기가 좀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사실상의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 게더리움을 왜 물을 타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좀 저한테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물을 안 탈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에 물을 타는 것은 좀 좋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게더리움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포기는 배추를 썰 때만 하는 말이다. 포기는 안 했으나 물은 타지 않았다. 왜냐? 게더리움이 포트에서 너무 커지는 것을 좀 경계했었기 때문이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아니죠. 왜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은 계란이 깨지고 아무것도 없어질 수 있으니까. 투자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추세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그중 한 종목이 무너진다고 하여 그 종목의 시드를 너무 많이 쏟다 보면은
포트폴리오의 전체가 망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종목당 자신이 투자할 맥스의 금액을 설정하라. 맥스의 금액을 설정하고 그 맥스의 금액까지 샀는데 그 종목이 계속적으로 낸다. 그러면은 그 종목은 실패를 한 거죠. 그 종목을 살리겠다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박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더리움을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은 지는 정말 오래됐죠. 그렇다 하더라도 게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내려도 너무 많이 내렸다. 스토캐스틱은 과매도권이고요.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오나 그래도 코인 불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현재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 기회는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시저스 구독자 방에는 445명이 들어와주는 모습이고요. PYS님, 챈들러님, 크리스님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시는 모습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말간 좀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미장도 하고 있고 국장도 하고 있고 코인도 약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장의 비중이 너무 작지 않았느냐. 사실 더 시저가 제일 잘하는 것은 국장의 단기 매매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국장의 시드를 원래 조금인데 거기서 약간 더 늘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의 단기 매매를 좀 병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자산을 늘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현타오고 지칠 때마다 꺼내보려고 저장했던 글, 어떤 사람들은 고작 글씨로 채워져 있는 종이 뭉치에 푹 빠져서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소비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치한 영화를 보면서 열광하고 심지어 장난감까지 수집합니다. 잔디밭에서 22명이 작은 공 하나를 차려고 발버둥 치는 행위에 수십억 명이 열광하고 매일 저녁 TV 앞에 모여 앉아 눈물을 훔치기도 하죠. 퇴근 시간은 아직 멀었는데 벌써부터 시계를 보고 나를 사랑하는지 확신조차 없는 사람을 위해 선물을 고민합니다. 이 중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총합을 우리는 삶이라 부릅니다. 그러니 떳떳하게 원하는 곳에 애정을 쏟으세요. 그것이 삶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주지 못해도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출처 부귀 영화. 증시가 이렇게 상당히 좋지 않을 때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은 사실 좋지는 않아요. 아무리 저점이라는 확신이 들더라도 현금 비중은 반드시 유지하면서 추매를 해야 되고요. 증시가 올라서 너무 기분이 좋다, 날아갈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일부 매도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증시가 무너져도 삶은 계속되니까요. 그것이 삶이다. 단기적으로는 계속되는 리스크가 있고 증시가 V자로 급반등할 거라고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진 않으시는 게 좋으나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25년이 22년과 같은 하락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려하지 마시고 파이팅 해봅시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